반갑습니다. 주전스TV입니다. 어제 SK바이오팜 영상 때문에 구독자분들 많이 넣으셨고 그리고 댓글도 달아주신 분이 생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돈을 잃지 않기, 그러니까 자산을 지키기 위한 지수 체크의 중요성, 제가 매일 지수 체크를 하고 있잖아요. 이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수 체크만 잘해도 그 어렵다는 매수 매도가 어느 정도 기준이 생기면서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 쉬워짐으로 인해 잃지 않는 매매를 하게 됩니다. 심리가 조금 안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계좌가 안정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심리 또한 안정을 찾게 되며 상승과 하락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매수 매도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 매도를 잘한다는 건 잘 사서 잘 판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사서 잘 팔면 잃지 않는 매매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돈을 안 잃으면 마음이 안정적으로 변하고, 그리고 뭐 상승하든 하락하든 어차피 유연하게 대응되기 때문에 뭐 큰 동요가 없습니다. 그를 하기 위해서 미국장 체크가 필요한데요. 어느 정도의 선행지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과 대응에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매일매일 제가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수 체크를 꼭 해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짧고 간단하게, 그리고 핵심만 말씀드릴 테니까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한번 체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장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장이 선행지표지 않습니까? 다우를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번 하락장을 무섭게 생각 안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냐면, 자 보시면 추세가 상승입니다. 다우, 나스닥 상승입니다. 그리고 S&P 상승입니다. 계속 상승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반도체, 저희 나라 시총 1, 2위 전부 반도체고, 반도체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합니다. 상승입니다.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 지수가. 그리고 특별한 악재가 없습니다. 국채 금리가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1.3%. 지금도 좀 오르고 있는데, 국채 금리가 약간 높아졌는데 바로 파월의 금리 오래 안 올린다 믿어라, 이야기 한 번 더 했죠. 유동성 회수를 할 수는 있지만 금리는 올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금리 안 오르는데 국채 금리 신경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악재가 떴어요. 이거 악재.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다. 악재가 떴는데 바로 진화됐습니다. 파월이 금리 안 올린다 나는. 그렇죠. 그럼 악재 해소됐습니다. 그건 뭡니까? 추세를 쭉 타고 있을 때 뭔가 큰 악재가 없으면 그 추세에 따라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악재가 발생되자마자 국채금리 더 오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과 함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 시작하기도 전에 막 바로 파월이 진화를 했습니다. 그럼 모르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서 악재가 발생했으나 진화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상승입니다. 그리고 국채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할 때도 보십시오. 다우는 안 빠졌어요.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번은 하락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저희 나라 지수가 어쨌든 간에 미국 지수가 잘 버텨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따라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저희 나라가 이렇게 조정이 왔더라도 다시 가겠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다우 돌파했고요. 이제 다시 악재 해소로 상승 할 것 같습니다. 나스닥 기술주 특성상 저희 나라가 이제 좀 반도체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이 차트를 따라갔는데 하락했죠. 하락했으나 이 저점, 제가 항상 이제 이런 횡보했는 구간을 깨기는 진짜 쉽지 않다.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안심하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 횡보 구간을 깨지 않기 때문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급락해서 바로 반등했고, 이땐 저희 나라 안 좋았는데 바로 오늘 완전 이 2일치를 한 방에 저희 나라는 들어 올려버렸죠. 결국에 겁죽이었다는 거죠. 나스닥도 추세가 상승입니다. 추세 라인 하단에서 정확하게 지지하고 반등을 해줬고, 바로 이렇게 양봉 2개 떴다고 3개, 4개, 5개는 안 뜨겠지만 어느 선에서 맞고 떨어져도
다시 또 돌파할 가능성이 많겠죠. 아직 경기 회복을 해야 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S&P도 마찬가지입니다. S&P도 많이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았고, 예. 이렇게 차곡차곡 잘 올라왔는 구간을 한 방에 밀기는 특별한 악재도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승. 지금 미국장이 시작했네요. 오늘 좀 많이 늦어졌는데 제가 이 영상을 찍다 보니까 잘하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저희 나라 가장 강력하게 이제 많이 영향을 받는 반도체 3% 상승했습니다. 저희 나라가 이 반도체, 미국 반도체 지수가 엄청 상승하는 바람에 힘있게 저희도 같이 상승했죠. 미국 지수 이렇게 보고 애플 보겠습니다. 지금 갭 하락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빠질 것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여기 이 구간을 깨기 힘듭니다. 여기서 지지하다가 상승은 하겠지만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이 필요하겠죠. 최소한 뭐 3월까지는 좀 횡보하다가 4월 이후로 좀 더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여기 박스 구간 상단 부분을 지지하고 갭으로 하락은 했지만 뭐 이게 더 떨어질 차트면 아예 갭으로 이렇게 밀겠죠. 여기서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렇게 급락했는 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좀 걸리겠습니다. 뭐 애플도 그렇고 뭐 지금 동시 효과 같네요. 테슬라도 이제 마이너스 3% 급락이지만 제가 그때 650포인트 이하 650포인트 이 라인까지 말씀드렸었는데 딱 그 부분 지지하고 올랐습니다. 이렇게 테슬라 전기차주 이제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테슬라를 꼭 체크하셔야 되고,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은 TSMC 이런 거를 체크하셔야겠죠. 그리고 도소매, 이제 금융 서비스, JP모건 금융주 다 좋죠. 뭐 저희 나라 금융주도 좋을 거고, 금리가 안 오른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 유동성 회수를 위한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반도체 엔디비아 이렇게 박스 상단 부분을 지지하고 반등하고 버티는 모습. 더 빠진다고 해서 이까지 빠지기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빠지면 시간이 좀 더 길어지더라도 다시 상승하겠죠. 아직은 유동성 장세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인텔은 박스권에서 놀고 있는데 고점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네요. 반도체죠. 그리고 또 반도체, 엑슨모빌, 에너지 관련 주식이고요. 통신 관련주들, 통신 관련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시가총액 높은 통신 관련주를 약간 지표로 삼으셔도 괜찮겠죠. 코카콜라, 에너지 쪽이 다 좋네요. 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골드만삭스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지금도 조금 오르고 있거든요. 그 영향인 것 같습니다. 미디어 쪽 다 좋고요. 미디어가 차트가 미국 차트도 다 좋았네요. 이런 거를 미리 보셨다면 미국에서 오르고 난 뒤에 저희 나라가 이때부터 올랐으니까 미디어 쪽이 미국 시가총액 시총 상위를 확인해 보니까 미디어 쪽이 위에 많은데 우리나라 안 오를 때 올랐네? 그럼 미디어 쪽 한번 볼까?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정도 보시고, 자, 미국은 전부 우상향 괜찮다. 악재가 해소되기 때문에 지켜봐도 되겠다. 긍정적으로. 이거 코스피 저희 나라 오늘 3%, 아까 미국 반도체랑 똑같이 올랐죠. 어제 떨어질 때 이제 삼성이랑 SK 하이닉스가 버텨줬지 않습니까? 미국 반도체 지수도 버텨줬잖아요. 그걸 보고 또 저점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저희 나라 지금 박스장 이렇게 약간 올라오면 저는 현금 확보할 겁니다. 현금 확보하고 저는 한 방에, 왜냐면 미국이 지금 애플도 그렇고 급락을 했기 때문에 한 방에 못 오르는 차트가 많잖아요. 저희 나라가 먼저 갈 수도 있지만 일단 미국 자체가 우상향은 맞지만 대형주들이 당장 올라가는 거는 금융주,
그리고 에너지, 미디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는 일단 올라오면 저는 현금 확보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떨어진다 생각하고 현금 확보를 하는 거죠. 밑에서 평단을 더 낮추고 그런 이런 사서 팔고 평단을 낮추고 이런 걸 반복하면서 그 평단을 낮춰서 다음 상승에 큰 수익을 한번 노려 보겠습니다. 이게 매도의 기준이 되는 거죠. 돌파하면 어떻게 안 돼? 그래도 뭐 다 판 거 아니고 갖고 있는 거 있으니까 괜찮다. 눌리면 또 사면 된다. 이거죠. 일단 안전하게 하겠다. 어떤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코로나가 완전 없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승을 했고 저는 여기까지는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최소 1350 정도 3150 정도 3150 정도까지는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요 정도면 본전 많이 오실 거예요. 본전 오면 어느 정도 본전에라도 현금 확보를 좀 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락을 위해서. 미국이 아직 차트가 다 오르는 차트가 아니잖아요. 개별 종목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고 매매하시면 미국 종목이 다 안 오르고 있으니까 내 종목들도 어느 정도 현금 확보해서 비중을 낮춰야겠다. 낮춰서 이제 계속 평단을 낮추는 행동을 하다 보면 뭐 한 달이 갈 것이고 그 이후에 나는 매매를 그 낮은 평단으로 더 높은 수익을 내겠다. 그리고 그 횡보장에서도 한 두 달이 더 옆으로 간다 치더라도 저는 계속 평단을 낮추고 여기서 팔고 평단을 낮추고 팔고 있기 때문에 짧게라도 수익이 계속 누적되는 거죠. 복리로. 어쨌거나 저 때나 이렇게 횡보장에서 사고 팔고 하는 거는 이런 기준을 잡아서 좋은 겁니다. 코스닥은 이제 어제 말씀드린 이 박스를 이탈하고 전 고점 이 부분을 지지하는 선까지 제가 그어놓고 말씀드렸는데 딱 지지하고 반등을 했고요. 코스닥은 이까지 보기는 좀 그렇고요. 중단선쯤에 왔을 때 오늘 저의 코스닥 종목들은 또한 마찬가지로 현금 확보에 좀 주력을 해서 현금 확보하고 떨어지면 다시 사고 이런 작업을 반복하다가 다음 상승 때 크게 먹고 그런 전략을 한번 세워볼 겁니다. 지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걸 매일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추세가 상승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쫙 올라가는데 이거를 깨는 음봉이 떴다. 그러면 일단은 비중을 좀 줄여야 됩니다. 어떻게 흘러갈까? 연구를 해보는 거죠. 다시 상승. 하락하죠. 상승했다가 하락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가 하락했고 상승폭이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밑으로 가서 조금밖에 안 오르잖아요. 그럼 박스 시작이구나 라고 이때부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는 박스 떨어지기 시작하면 박스가 시작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거죠. 상승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때. 그리고 다시 사서 여기서 또 팔고 이렇게 사서 위에서 살짝 팔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금 관리를 한번 지금부터라도 지수를 보면서 어떻게는 어렵지만 지수와 내 종목과 내 계좌를 연동시켜서 생각을 해보시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매매를 꼭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좀 약간 잡소리도 있고 이제 설명이 좀 덜 된 부분도 있지만 매일매일 보시다 보면 처음에 말씀드린 이렇게 변동성이 없다가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매도를 하셔야 되고 그런 거 말씀드렸는데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 그리고 횡보 끝에는 횡보하고 횡보 끝에는 상승 아니면 하락 이런 변곡점 그리고 쭉 이렇게 잔잔 상승 잘하다가 크게 변동성이 생기는 구간 그 구간에서는 일단 현금 비중과 주식 비중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꼭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